예, 오늘의 이슈 함께 얘기해 주실 네 분 전문가 모셨는데요. 이용호 완광대학교 초빙고수 교수, 그리고 한국범죄연구소 연구위원신 김복준 박사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이서울유부터 해보죠. 아이서울유. 예, 이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문법 모르겠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문법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설명을 들으면 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 아이와 유 사이에 서울이 있어서 예. 너와 나가 공존하는 서울 이런 뜻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예. 설명을 듣지 않고 그저 이제 아이 서울 유 그러면 대부분 영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이게 하나의 센텐스 문장일 텐데 문법적으로 도대체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를 쓴다고 할 때 아름다운 어휘, 단어를 나열한다고 사실 시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적어도 기본적인 문법은 맞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콩글리시다라고 하는 비판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서울을 알리고 또 홍보하기보다는 자칫 서울이 이 브랜드 때문에 오히려 조롱거리나 우스갯거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아이 인천유.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너를 자정적으로 무지개 어렵게 만들 거야. 이게 아이 인천유. 뭐 이런 그러니까 패러디도 나옵니다. 서울이 네. 지금 동사화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저 대국. 아주 춥다, 아주 덥다를 표현하는 이저 대국.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조롱거리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예. 사실은 문법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 외국인들이 이게 이 브랜드를 보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외국인한테 결국 과연 설명이 가능할지 딱 한 번 봤을 때 알아먹는 게 가장 좋거든요. 가장 좋은 게 아니라 원래 슬로건은 그래야 되죠. 그렇죠. 근데 한 번 보고도 못 알아보고 저도 겨우 알아먹는데 외국 사람한테 I, between, 뭐 and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진다는 그게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I love 뉴욕 이런 것도 맨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가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무슨 뜻인지 베를린.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건가. 반대가 많았어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문법적으로 사실은 I 서울 유라는 게 서울시에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뭐 I love you라던가 I like you라던가 이렇게 좋게 생각했지만 젊은이들은 어떻게 패러디하고 있냐면은 나는 뭐 너를 교통체증 때문에 짜증나게 만들 거야. 아니면은 일부에서는 전세값 올릴 거야. 전세값을 올릴 거야. 막 상상이 가능한 거예요. 네. 일자리가 없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우스개 놀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이 디자인 자체를 시민 공모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모아서 뭔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시민 참여 디자인을 했는데 디자인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람들의 아이디어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디자인의 요소를 갖춰야 되는데 이 부분에 처음부터 생각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이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뒤에 있습니다만 손예원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 차라리 브랜드를 없애라. 디자이너로서 부끄럽다 이렇게 혹평을 하니까 이종걸 원내대표는 너무 심한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손혜원 위원장이랑 예전에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주 몇 달 전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말씀하시는 걸 봐도 아이디어가 톡톡 튀시는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라는 느낌을 제가 받긴 받았는데 어쨌든 혹평을 했다. 너무 심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자칫 제가 이 교수님께 특히 여쭤보는 게 자칫 정치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읽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이 박원순 시장이 지금 문재인 대표의 어떤 대권 경쟁 상대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손혜원 이제 새정치연합 홍보위원장은 문재인 대표의 아주 측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보위원장으로 발탁이 된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을 좀 디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손혜원 그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내로를 하는 정말 디자인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직 하면 그분이 사실 서울시장이 만든 그 디자인 안에 대해서 오직 하면 얘기했겠어요. 이건 사실 박원순 시장이 조금 어떤 상처를 받거나 좀 체면이 손상이 돼도 그래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어떤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했으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건 너무 좀 심하다. 우리 같은 식구끼리 말이지 그 서울시장을 잘해준다고 칭찬을 못할 망정 이렇게 디스하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이 당내에서 오히려 잘못된 것은 정당히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마치 내 편
그러니까 디자인이라고 하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갖고 저게 따져야 될 일이지 이걸 내 편으로 갈라서 이걸 지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저도 손혜원 위원장님을 개인적으로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위트 있는 분이고 그 브랜드 디자이너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분 언제 방송에 모시기 한 모시면 좋을 분인데 브랜드 디자이너고 홍보위원장이라는 걸 타이틀을 빼더라도 우리가 이런 상품 이게 처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주들을 이름 다 진 사람입니다. 딱 봤을 때 먹고 싶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이렇게 지적하는 어떤 그런 좋아하시니까 먹고 예, 저도 좋아하니까 그런 분이 지적하는 브랜드라면 브랜드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어떤 정쟁에 써먹은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본인의 전문성, 브랜드 디자이너로서의 했던 지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저는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조금 딴지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분이 전문가로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 얘기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분의 정체성은 지금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사실 한 당의 홍보위원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홍보위원장인 분이 자기 당의 홍보에 대해서 전적으로 너무 아주 극단적으로 차라리 브랜드 없이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래도 홍보위원장이면은 말을 똑같은 것을 전달하고 싶어도 조금 완화해서 전달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그러니까 너무 이 브랜드는 당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서울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제고하기 바란다 라는 정도로 얘기해 주었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조금 감정적인 느낌이 나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직 하면 손혜원 위원장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잘 들고요. 어차피 저 브랜드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짧으면 3년 길면 7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장 선거에서 바뀌면 그 다음 새로운 시장에 와서 또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여러 가지 지금 뭐 홍보가 돼서 오히려 이 서울유라고 하는 게 이번에 노이즈 마케팅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진 측면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차제에 처음부터 제고할 필요가 있을까 알려질 싶어요.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사실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의견은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다.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도 이게 딱 들었을 때 이게 뭔가는 안 다음에 야, 촌스럽다. 예를 들면 야, 너무 좀 지나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기억에 남는 거하고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재보선 참패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 우리 당은 원래 책임지는 것이 당대표가 책임지는 전통이 돼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수님? 그동안에는 전통이 돼 왔었는데 문재인 대표가 되고 나서 그 전통이 잠시 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도 그 이종걸 원내대표와 반대되는 그 소리를 하신 분이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재보선 패배했다고 당장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석현 부의장 사실은 국회 부의장까지 하시고 오래 정치 활동을 해오신 분인데 그분이 가끔가다 좀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그 대리기사 폭행 관련됐던 김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6kg의 허약한 체구와 온순한 품성을 가진 주부가 폭행을 했다고 한다는 것이 정말 상상이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기자들과 사실 국회 하는 사람들은 매우 사실 동의를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책임지는 게 옳죠. 책임지는 게 옳은데 사실 4.19 재보선 참패 후에 문재인 대표를 물러나가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이제 그 큰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국회의원 선거 큰 선거에서도 안 물러났는데 이번에 아주 작은 미니 선거 이런 상태에서 또 물러나라고 한다는 얘기를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노라고 그럴까요? 비주류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짜증나기도 하고 국민들이 볼 때 이거 정말로 밀어낼 힘도 없고 또 아무런 답변도 메아리도 없는 것을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대구 오늘 좀 추웠죠?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